드디어 오늘 그알 메인 작가를 하셨던 박진아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태변님, 그알 작가는 어떤 대본을 쓰나요? 실제 있었던 일을 어떻게 풀어가시는지 궁금합니다. 좀 어려운 질문 같아요. 질문은 닉네임과 좀 어울리지 않네요. 네, 시원하지가 않네요. 저는 좀 답답하게 저도 대답해 보겠습니다. 그알자 오늘은 그알이 분들에게 익숙한 분 한 분과 또 좀 낯선 분을 이렇게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박진아 작가님과 배정원 PD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되게 잘하시네요. 아, 네. 그아. 자,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올해로 24년차 시사교양 다큐멘터리 작가를 하고 있고요. 전직 그알 작가고요. 현직 국가수사본부 작가입니다. 야. 뭐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네, 오늘 박진아 작가님과 함께 국가수사본부 제작하고 있는 배정훈 PD라고 합니다. 야. 그하 한번 할까요? 되게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네, 하나 이런 거 좋아해요. 이렇게 하나 둘 셋 그하. 배정훈 PD는 그알잘 사실 초창기 멤버잖아요. 저랑 같이 했던. 정말 오랜만에 돌아왔는데 어떻습니까? 많이 늦은 것 같더라고요, 그 사이에. 늘었어요? 몇 회나 한 거죠? 지금 이게 아마 64번째. 약간 유튜버 보는 느낌. 동기인데 잘 못 봐요, 오늘 바쁘셔가지고. 네. 근데 저희가 그알잘 64번을 했지만 단 한 번도 모시지 못했던 분이 그알 메인 작가. 저희 그알이 분들이 항상 초기부터 요청 줬던 게 그알 작가님 모시고 싶다, 보고 싶다라고 했는데 드디어 오늘 그알 메인 작가를 하셨던 박진아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야, 저희가 박진아 작가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자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그알 메인 작가를 하셨다가 또 2012년부터 14년까지 다시 또 그알 메인 작가를 하면서 영화 암수살인의 모티브가 됐던 사건을 처음 취재하셨고 또 칠곡 계모 아동학대 사건, 울산 살충제 요구르트 사건까지 당시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많이 하셨는데 이 방송 작가를 20년 넘게 하셨지만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는 건 처음이라고 들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이 그알잘의 섭외 요청에는 지금 나오신 거잖아요. 처음으로. 뭐 이유가 있나요? 첫 번째는 제가 워낙 뭐 그알자를 좋아하기도 하고요. 사실 그것이 알고 싶다의 작가의 이름으로 제가 지금 현지 있게 있는 작가는 아니니까 어쨌든 부담스럽긴 하지만 작가들에 대한 관심, 애정 이제 이런 것도 좀 바라볼 겸 왔고요. 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제 새로운 프로그램의 홍보. 아, 그렇죠. 이제 배정원 PD랑 박진아 작가님 함께 제작한 그 컨텐츠가 지금 공개가 된 상태잖아요, 이미. 네. 예. 어떤 컨텐츠인지 배정원 PD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컨텐츠 제목이 국가수사본부인데 전국의 국가수사본부에 소속된 이제 강력계 형사들이 어떤 강력 사건의 신고, 출동, 그다음에 추적해서 검거하는 그 전 과정을 다큐멘터리로 촬영한 것입니다. 근데 국가수사본부라고 많이 들어봤고 했지만 이게 정확히 어떤 기관인지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근데 국가수사본부는 경찰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경찰청의 과거에는 경찰청이라는 하나의 기관에 모든 경찰 조직이 묶여 있었다면 지금은 수사의 기능을 담당하는 부서만 국가수사본부로 떼어내서 그러니까 하나의 기관이 너무나 거대해지는 것을 방지하자라는 취지로 만들어졌는데 사실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만 해도 한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국가수사본부라는 이름조차 좀 낯설었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프로그램, 우리 콘텐츠가 나감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국가수사본부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이제 국가수사본부장과 관련된 뉴스들이 막 나오면서 이제 사실 이 타이밍이 좋은 타이밍일까? 뭐 이런 고민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예. 본의 아니게 좀 홍보가 좀 됐잖아요, 국가수사본부. 그게 그러니까 이게 홍보인지 뭐 약간 사실 괜히 모든 것을 다 덮어버려서 초기에는. 지금 촬영일 기준으로 해서 3편이 공개가 됐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기사를 찾아보니까 웨이브 국가수사본부가 공개 당일 웨이브 전체 인기 프로그램의 3위를 차지하고 시청 시간이 1위를 찍었다라고 돼 있더라고요. 와, 이거 엄청난 거 아닌가요? 한 번 들어오면 결코 나갈 수가 없어요. 이런 이제 표현으로 하면 되지 않나.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예. 그러면 두 분은 그것이 알고 싶다도 꽤 오래 제작을 했었고 이번에 국가수사본부도 했는데 그 두
두 콘텐츠의 차이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진행형의 사건이라는 거. 물론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도 진행형의 사건을 간혹 제보를 받아서 같이 이제 진행을 하기도 하지만 철저하게 진행형 사건이라는 게 일단 가장 큰 차별점일 것 같고요. 그만큼 이 사건과 그 시청자분들의 거리가 가까울 수밖에 없다라는 게 차별점인 것 같고요. 그럼 국가수사본부에서는 주로 어떤 사건들을 다루는 거예요? 저희는 어떤 사건을 미리 정해놓고 촬영한 거는 아니라서 거기에는 뭐 살인, 강도, 절도, 뭐 마약과 같은 다양한 유형의 범죄들이 담겨 있습니다. 사건을 정해놓는 게 아니라 거기 있다가 사건이 발생하면 같이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역설적으로 우리는 경찰관분들의 이 어떤 사건을 잘 해결해 나가는 그 과정을 촬영하고 싶어서 이제 이 프로그램을 기획했는데 사실 수사를 너무 빨리 잘하시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는 어려워지는. 뭐가 일어났네. 그래서 가면 이미 잡혀 있고. 그럼 쉽게 말하면 빨리 해결된 사건들은 담을 수 없는 거네요? 못 담은 거죠 이미. 다시 뭐 어떻게 재현할 수 없는 거니까. 업로드 기준으로 현재 한 몇 회까지 올라온 거죠? 5회가 공개돼요. 5회가 공개돼 있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배종원 PD와 박진아 작가님이 새롭게 준비하고 있는 웨이브 오리지널 다큐멘터리 국가수사본부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왜요? 할 거 있어요? 아니. 타이밍 늦었죠? 부위가 두 개예요. 지금 오신 것 같은데. 타이밍이 늦었죠? 예. There's no rules, got no proof. Gangsters, hustlers, trust issues. Under that roof, diamond news. Jungle, joke in the concrete jungle. There's no rules, got no proof. Gangsters, hustlers, trust issues. Under that news, diamond news. Jungle, joke in the concrete jungle. 두 분이 또 이제 홍보를 위해 나오셨지만 또 그 알잘에 나왔으면 거쳐야 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바로 그 알이 분들의 Q&A 시간이거든요. 특히 우리 또 그 알 메인 작가를 하셨던 분은 처음 나오시기 때문에 이 작가님에 대한 질문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전에 그 알 하셨던 추억을 떠올리면서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쾌변님. 쾌변님? 축하드립니다. 질문이 뭘까 궁금하네. 그 알 작가는 어떤 대본을 쓰나요? 상상력이 아닌 실제 있었던 일을 어떻게 풀어가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드라마 작가는 상상력을 좀 동원해서 하는데 이 그 알 작가는 대본을 어떤 식으로 쓰는지 어떤 생각을 해서 쓰는지 좀 어려운 질문 같아요. 질문은 닉네임과 좀 어울리지 않네요. 네, 시원하지가 않네요. 저는 좀 답답하게 저도 대답해 보겠습니다. 질문이 왔으니까요. 그러니까 흔히들 김상중 이 MC가 그 말하는 것 이것만 대본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의 대본은 인터뷰의 선택도 사실 대본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에 기반한 적당한 인터뷰를 사실적으로 확실하게 넣어주고 그리고 그 다음 사실로 연결시켜주는 것들 마지막으로 크게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작업인 것 같아요. 쾌변 느낌인데요. 시원해요. 저도 근데 그 알 할 때 작가님 대본을 보다 보면은 와 되게 어떻게 이런 글을 썼지? 그러니까 뭔가 가슴에 탁 들어오는 멘트 나레이션을 쓰실 때가 있잖아요. 어떻게 그런 대본을 만들어내시는지 그런 멘트를 만들어내시는지. 근데 이게 사람들이 또 그것에 대한 기대가 또 커지고 이러면서 작가들끼리 사실 약간 처음 시작하는 문장 예를 들면 뭐 몇 월 며칠 뭐 광주 이런 식으로 쓰지 않고 첫 문장을 어떻게 쓸 것인가 그리고 이제 PD가 쭉 걸어가는 그 뒷모습에 PD가 어디로 가고 있다잖아요. 사실 네. 원래는 경찰서로 가고 있다인데 거기다 어떤 글을 쓸 것인가를 좀 다르게 해보자라는 게 이제 저희 작가들끼리의 좀 있고 약간 또 첫 문장에 대한 경쟁심도 조금씩 있었던 것 같고요. 요거 괜찮았는데 서로 그래서 고열을 짜냈던 것 같아요. 그 무렵에는 서로 이 어떻게 하면 첫 문장을 가장 강력하게 던질 것인가라는 거. 쾌변하신 편인가요? 쾌변하신 편인가요? 전 사실 잘 못합니다. 잘 못해요. 왜 작가들이 잘 못해요? 그래요? 너무 그래요? 너무 보편화했나요? 성급한 일반화 아닌가요? 네, 성급한 일반화. 본인만 못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저만 사실 그래요? 이유가 있을까요, 근데? 이게 약간 일반화 해보자면 이유가 있을까요? 많이 앉아 있어서 그래요. 운동량이 아주 앉아있으니까. 적을 수밖에 아무래도. 없어서요. 네. 피디들도 그래도 걸어 다니니까. 네. 이게 장운동이 되는데. 이어지는 질문. 피즈 후이우님. 그 알 작가님의 업무는 어떻게 되나요? 네. 간단하게 그 알 메인 작가들이 어떤 업무들을 하는지 간략히. 간단하지 않은데요? 그렇죠. 간단하지 않지만
왜 그할 작가 쾌변할 수 없는지를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이게 왜 쾌변님의 질문 이후로 토크의 흐름이 이렇게 간다고요? 지금 계속 쾌변. 그냥 그 시청하시는 분들이 보시는 모든 장면 속에 작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그림자처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아이템을 선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촬영이 시작되면 뭐 어떤 방향으로 갈지에 대한 구성을 하기도 하고 인터뷰 질문지를 짜기도 하고 또 전문가 자문을 구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가장 이제 큰 노가다는 이제 이 엄청난 현장들을 취재해온 분량의 테이프를 봐야죠. 이게 사실 진짜 제일 극도로 힘들고 극도로 쾌변하지 못하는 이유인데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방송에 적합하게 60분이든 30분이든 90분짜리든 스토리텔링을 해서 편집을 할 수 있는 구성의 가이드라인을 짜고 그리고 편집이 다 끝나고 나면 그러면 거기에 이제 대본을 쓰고 네 거기까지입니다. 근데 PD랑 작가랑 이렇게 같이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할 때 우리가 어떤 현장에 갔다가 갑자기 뭔가 느낌이 생각나서 그 현장에 어떤 인서트를 찍어 왔는데 작가님이 거기다 기가 막히게 딱 그 나레이션을 썼을 때 딱 와 정말 통했다 이런 느낌입니다. 그냥 새 한 마리를 찍었을 뿐인데 그 새를 넣어서 뭔가 글을 쫙 쓰시고 이럴 때가 이 작가는 이제 고민을 하죠. 이 시점에서 새를 왜 찍었을까? 여기서 왜 새가? 그런 고민 하시는구나. 아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PD들이 찍어온 그림들을 작가는 어떻게든 해석하려고 노력해요. 그렇구나. 당연히. 그래서 근데 그런 걸 PD한테 진짜 물어보지 않고 계속 고민하시는 거예요? 물어보면 별로 고급스러운 얘기가 안 나올 게 그냥 뻔하기 있어서 찍었어라고 때문에 갈 거니까. 그때 지나갔을 뿐이야. 나 그때 정말 답답했거든. 이런 게 나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그걸 이제 이 PD가 그 순간에 새를 찍고 싶었던 그 마음은 그 순간의 감정일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피해 사건의 당사자를 만나고 돌아온 왜 그 시점에 새를 찍었을까라고 하면 그게 의미가 있으려면 당연히 보시는 분들도 PD가 사건 당사자를 만나고 나왔을 때 찍은 새를 보고 그 감정을 느껴줬으면 좋겠는 게 이제 작가니까. 야, 너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요. 와, 그런 생각을 하시는, 그런 고민을 하시는구나. 그럼 그 알 하셨을 때 가장 좀 기억 남는 사건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기억에 남는 편이 있다면 그 암수살인이라는 영화화돼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살인범 이도홍, 그때 이제 당시엔 가명이었지만 이도홍과 그리고 금정경찰서 형사였던 김정수 형사의 이야기를 담은 편이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그 사건은 진짜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이게 사실 시사교양 다큐 하면서 작가로서 많지 않은 경험 중에 하나로서 더 기억에 남는 건데 이게 이제 보통 저희가 빌드업이라고 하잖아요. 사건을 이렇게 쭉 이제 잘 해결되지 않았거나 문제가 있는 사건들을 저희끼리 이제 쭉 보면서 계속 이제 추적해가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제보를 받아서 그 제보의 이제 신빙성을 따진 후에 가는 건데 그때 제가 아이템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빌드업이 됐던 게 다 판판이 무너져 있었고 마지막 지점이 있어요. 이거 넘기면 방송 못하는 그쵸. 이 지점이 있잖아요. 이때 진짜 시작해야 되는. 이때 이거 아니면 뭐 결방 수준이야 이게 있는데 그때 경찰의 날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부산 지역에 굉장히 요만큼 되게 작은 단신으로 경찰의 날 누가 표창장을 받은 거예요. 그게 암수살인의 그 주인공이셨던 김정수 형사님인데 표창을 받으셔가지고 맨 끝에 그분이 이제 일종의 수상소감을 하신 거죠. 뭐 감사하고 뭐 경찰에 대해서 어쨌으면 좋겠고 해서 살인자가 살인을 고백을 했는데 이거를 내가 끝까지 경찰이 되는 날 마지막 순간까지 이걸 어떻게 해결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딱 한 문장이 있었어요. 그걸 보고. 그래서 저희 PD님한테 그걸 이제 보여드렸고 그 PD님도 상당히 근데 그때는 행동파일 수밖에 없었죠. 요거 넘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보여드렸는데 사진, 그 형사님의 사진 그리고 마지막에 그 결연한 의지가 담긴 한 문장을 보고 저희 부산으로 바로 그냥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만나봤더니 이런 엄청난 이야기가 있었던 거였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마약 수사를 아주 오랫동안 하셨던 형사님인데 마약 수사 하셨을 때 자신의 살인을 고백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형사님한테. 예를 들면 형사님에게 계속 자기를 보러 오면 단서를 주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 일종의 본인은 이제 살인 게임 같은 것을 즐겼던 거고, 그리고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법망을 피해가는 이 수상한 이 용의자를 어떻게든 살인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다 이렇게 뛰어가지고 하셨던 형사님의 이야기죠. 되게 생생하게 기억하시네요.
이게 국가수사본부의 약간 모티브 같은 거기도 했어. 아, 그래요? 네, 아. 이 형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했던 그 제작했던 프로그램 중에서 그때 형사를 주인공으로 했던 첫 번째였었기도 하고요. 그러네요. 네, 그때 느낀 것도 굉장히 많았고. 근데 이제 암수살인 외에도 이 작가님이 했던 방송 그알 방송편 중에 하나가 또 영화된 게 있어요. 어린 네. 의뢰인이라고. 아, 네네네. 여기도 흔치 않은 사실 일인데. 저한테는 소원이로 기억되는 제 가명으로 했던 그렇죠. 프로그램의 제목으로는 이제 9살 소원이의 죽음이었었는데 이제 그때 7고 계모 아동학대 사건은 정말 많이 기억에 남고요. 아까 제가 암수살인처럼 이것도 저한테 별로 없는 경험 중에 하나였는데 허위 제보는 아닌데 제보를 했다가 제보를 취소한 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당시에 소원이를 알고 있었던 지인이었는데 제보의 내용이 학대를 당한다는 내용이 아니었고요. 8살 동생을 12살 언니가 죽였어요가 제보의 내용이었어요. 그래놓고 그 뒤에 이제 그런 사실을 확인하려고 하는데 계속 주변 관계자, 가족 아무도 연락이 잘 되지 않았고 다시 이제 제보가 왔을 때 취소할게요. 생각해보니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였어요. 그래서 그냥 적어도 이 둘의 존재가 있는지만 확인해보고 아니면 적자였었거든요. 근데 갔더니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었고 실제로 언니가 동생을 죽였다는 진술을 했던 게 있었어요. 그리고 알고 보니 이제 엄마와 아빠가 이제 일종의 시킨 거죠. 왜냐면 그 언니도 학대를 당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처음에 언니가 범인일 수가 없어여서 8살 소원이가 이제 그런 학대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결국은 언니까지 학대를 당했다는 사실이 그 취재 기간 동안에 다 알게 된 이제 전말이었기 때문에 마지막 VCR의 마지막 멘트를 쓰는 순간까지 이건 계속 알지 못했던 상황을 알게 되는 거라서 저로서는 굉장히 좀 그럼 이미 드러나 있는 사건을 취재한 게 아니라 네네. 이 그알 취재를 통해 세상에 드러난 거네요. 이거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네. 하루하루가 새로운 사실 때문에 분노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쨌든 이런 작가님이 하셨던 이제 방송 편이 이렇게 영화화됐다는 거는 그만큼 그 방송 자체가 되게 좀 드라마틱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건데 저희 그알 출신의 그 드라마 PD 작가들 좀 있잖아요. 그럼요. 있죠. 네. 혹시 작가님도 좀 그런 거에 대한 생각 없어요? 내가 드라마나 영화를 좀 써보겠다. 시사교양 다큐멘터리 작가들이 가지고 있는 이 이제 기본적인 경험과 이런 것들이 다양한 장르에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회가 되고 능력이 된다면 당연히 저도 멋진 작가님과 PD님들처럼 되고 싶죠. 제가 듣기로는 이미 되게 멋진 일을 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국가수사본부? 그것도 그건데 그 학생들 가르치는 일 하신다고. 네네네. 그 공부해서 학위 따고 네 이제 지금 세종사이버대학교 문해창작학과 교수로 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교수님이네요. 그러면 저희가 교수님이라 불러야 되나요? 작가님이라 불러야 되나요? 지금 작가님이시고. 지금 작가님. 모두가 지금 작가. 다음 질문이죠. 질문이 되게 많아요. 지금 작가님 나왔다고. 인주님, 혹시 전화 공포증 등등 직업병은 없으신가요? 아무래도 PD님들과 함께 각종 사건 사고를 가까이 접하다 보니 직업병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직업병 있죠. 일단 몸에 일단 쓰리염은 다 갖고 있고요. 쓰리염? 네, 위염, 역류성 식도염, 뭐 이 장염 이런 것들은 당연히 갖고 있는데, 저 일 끝나면 전화 공포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작가가 기본적으로 전화 통화를 하는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관계에서 통화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아, 그냥 주로 이렇게 문자, 카톡으로. 문자하거나 만나서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데 전화 별로 안 좋아해요. 별로 안 좋아해요. 네, 네. 그럼 배정훈 PD는 혹시 그 알 하면서 생긴 뭐 직업병 같은 게 있나요? 지금 많이 극복하고 있어요. 뭐예요? 뭐 좀 많이 빠졌던 머리도 좀 나고 있고. 오랜만에 만난 이제 분들이 이제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많이 잘하고 있습니다. 네. 국가수사본부 하면서 제가 쌍꺼풀 만들어드렸어요. 원래 한쪽만 있었는데 양쪽에. 제가 한쪽을 이쪽은 사실 남아공에서 만들어 주셨거든요. 네, 제가 요 두 개의 쌍꺼풀을 제가 만들었어요. 없었는데? 남아공 월드컵 때 어떻게 이렇게 국가수사 만들으신 거예요? 네? 같이 열심히 산 거죠. 명의시네요, 명의. 예. 작가 겸 교수 겸 의사. 마지막으로 그알잘의 필수 코너입니다. 그알잘 보셨다면 뭐 아실 것 같은데. 맛집. 준비해 오셨나요? 근데 왜 맛집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 그 유래를 설명해 드릴까요, 제가? 자, 때는 바야흐로 2년 전. 지원이 하나가 전주에서 맛있는 치킨을 나가는 지원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넣어보자고 했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그 콘텐츠에서 그 코너가. 그래서 그런 것처럼 한번 넣어보자 해서 거의 빠지지 않고 매번 넣고 있거든요. 그런 유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국가수사본부 촬영하면서 정말 뭐 전국 뭐 팔도를 다 돌아다녔을 텐데 그 많고 많은 맛집 중에서 딱 하나씩만 각각 추천. 그 여수 경찰서에 이제 머물 때 형사과장님이 한번 데려갔던 집이 있는데 이름이 잠수기예요. 잠수기. 잠수기? 잠수기. 그게 뭐냐면 잠수할 때 이렇게 메고 들어가는 거 있죠. 그 잠수기를 메고 들어가서 이렇게 바로 이렇게 해왔나 봐요. 와, 듣기보다 맛있겠다. 그런 유래인 것 같고 거기에 잠수기가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이렇게 있어요. 오. 저희가 갔던 데 잠수기 5호였던 것 같은데 거기는 와, 진짜 어마어마한. 가격 대비. 진짜 엄청 네. 싱싱해. 거의 갓 잡은 거를. 그쵸. 싱싱하고 아주 맛있게 먹었어요. 그럼 추천하는 메뉴가 거기 있나요? 그 집 가면 이걸 꼭 먹어라. 그냥 메뉴가 별로 없어요 거기. 그냥 대중소였던 것 같아요. 아예 그냥 해산물 모종. 단일 메뉴로. 회도 나오고 뭐 해산물도 나오고 약간 묻지마. 그런 집이 진짜. 미역 같은 것도 다양하게 나오고 막. 그럼 여수가 보통 우리가 돌게장을 먹잖아요. 가면 배정원 PD는 여수를 갔어요. 한 끼만 먹어야 돼. 한 끼만. 그러면 잠수기 5호를 갈 거예요? 돌게장을 먹을 거예요? 고민되네요. 4인 이상 간다? 그럼 무조건 잠수기. 잠수기. 둘이 간다? 그러면 돌게장. 돌게장. 어쨌든 돌게장만큼 맛이 있는 집이라는 거네요. 야. 근데 이렇게 맛집을 이렇게 추천하는데 이렇게까지 결연해야 하는 거예요? 질문이 너무 결연하지 않아요? 만약에 간다면 어디 가겠습니까? 뭐. 그래도 작가님 혹시 뭐 아니 저는 뭐 일하러 다니면서 사실 막 맛있다고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이 스트레스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때문인 것 같아요. 저한테 그냥 맛집은 제가 그냥 생각나고 떠오를 때 바로 가서 먹을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맛집인 것 같거든요. 요 근처에 지금 목동 요 근처에 있죠. 멀지 않은 곳에. 네, 네. 신정닭발이라고. 아세요? 아세요? 오, 맛있죠? 너무 맛있죠? 그래요? 네, 그 닭발이 이제 이렇게 있어 매콤한 닭발이 이렇게 있고 그 위에 이제 푸짐하게 콩나물이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닭발 위에? 네, 계란찜하고 같이 그 세트로 먹으면서 주먹밥을 돌돌 말아가지고 도란도란 얘기를 하면서 이제 먹다가 보면 이제 거기서 김치말이 국수가 또 끝내주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고기까지 이제 하고 완탕하고 나오는 매력이죠. 그러면 수많은 닭발 있잖아요. 네. 그 중에서 신정 닭발을 먹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저희 집과 SBS의 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나 오고 가거나 들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신정 닭발이 양천구에서 제일 맛있는 닭발로 원래 유명한 집이에요. 그래요? 양천구에서. 거기 이제 형제 닭발이라고 그 약간 경쟁 이제 업체가 하나 생겼는데 요즘 이제 그래서 조금 비교 중이에요. 둘 다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 그알저알 마무리하기 전에 또 그알이 분들을 위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다고 들었거든요. 국가수사본부 팀에서 그아리 분들을 위해 작은 이벤트 준비했는데요. 국가수사본부를 보고 저희가 내는 퀴즈를 맞히신 분 중 추첨을 통해서 웨이브 1개월 이용권을 드립니다. 퀴즈 정답을 3월 24일까지 이벤트 고정 댓글에 대댓글로 달아주시면 되는데 퀴즈 될까요? 네. 네. 국가수사본부 3화에 등장하는 경찰서가 소속된 지역은 어디일까요? 퀴즈를 맞히신 분 중에 추첨을 통해서 웨이브 1개월 이용권을 드리겠습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 이게 1개월이면 국가수사본부 마지막 회까지 볼 수 있는 건가요? 그 직전까지 볼 수 있는 거예요. 직전까지? 네네. 이게 6주. 훌륭하다. 그러면 마지막 회를 보려면 한 번 더 끊어야겠네, 내 돈으로. 자, 이건 너무 쉬운 문제 같은데 뭐 이거는 거의 그아리 분들한테 뭐 선물 퍼주는 뭐 그런 개념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알잘 마칠 시간입니다. 두 분 출연 소감 궁금하네요. 배정원 PD부터. 저도 이제 이런 대화를 우리가 많이 안 해봤는데 작가님 저런 고민을 하셨구나 라는 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 출연한 건 당연히 이제 국가수사본부라는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을 부탁드리고 싶어서이기도 하고요. 사실 이제 방송의 콘텐츠, 방송의 프로그램 안에서 이 작가의 이름을 떠올리는 게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보시면서 스토리텔링이 잘 된 이야기의 매력을 좀 느끼셨을 때 그 프로그램을 누가 만들었을까 하고 작가의 이름을 한 번쯤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에 업로드되는 웨이브 오리지널 다큐멘터리 국가수사본부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함께해 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바.